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3, 4분면에 있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 4분면이면 이제 요 위치에 있는 각 찾아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이제 420도라고 하는 각은 360도 한번 빼보면, 그죠? 그럼 얘가 60도라는 각이랑 같은 각인 거고, 이 녀석은 1, 4분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 다 이제 360의 배수들로 다 빼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750도도 이제 360을 두 번 더해주면, 이제 720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30도인데, 이 정도 되면은 뭐, 여기 있는 4, 4분면에 있는 각이다 라고 하는 거. 알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니까.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360을 계속,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쉬운 각이 나올 때까지 360을 계속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면은 얘가 이제 190도가 되고요. 지금 요 라인이 180도 라인이니까 190도는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3, 4분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세타가 2, 4분면에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4분면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요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율도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 유형이 출제율이 높은 편이고 정답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점수 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죠? 점수 주는 문제. 그래서 이제 세타가 2, 4분면에 각일 때 라고 했기 때문에 2, 4분면은 이제 여기가 2, 4분면이죠. 그래서 이 세타라고 하는 각이 뭐랑 뭐 사이에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녀석이 여기 90도와 그 다음에 180도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놔버리면 우리가 일반각을 배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반각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360 곱하기 n 더하기 90, 여기도 360 더하기 n 더하기 180 이라고 해야 이제 2, 4분면에 있는 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각은 3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분의 1을 죄다 곱해줘요. 이게 뭐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풀이법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여기에 120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여기도 120 곱하기 n 더하기 60도가 됩니다. 근데 일반각이라 하면 360도 곱하기 정수 꼴이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가 360이어야 된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120이잖아요. 120 곱하기 정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을 우리가 36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모든 정수는 다 3의 배수거나 3의 배수보다 1큰 수거나 3의 배수보다 2큰 수입니다. 맞나요? 이거 3개로 모든 정수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n자리에다가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서 이거 360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니네가 문제를 푸는데 4분의 세타하고 그러면 여기다 4분의 1을 곱해야겠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90 곱하기 n 더하기 몇 도, 또 여기도 90 곱하기 n 더하기 뭐 몇 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때 n은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일반각은 360 곱하기 정수꼴이어야 돼. 근데 모든 정수는 이걸 360으로 만들기 위해서 4가 필요한데, 모든 정수는 4의 배수보다 1큰 수, 2큰 수, 3큰 수로 다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360으로 만들려면 3이 필요하니까 3의 배수보다 1큰 수, 2큰 수로만 표현한 거고요. 어떻게 푸는지 감이 오죠? 자, 그럼 이제 n에다가 여기에 다 3k를 대입을 하면은 360 곱하기 k 더하기 30도보다 3분의 세타가 크고 360 곱하기 k 더하기 60도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이때 3분의 세타의 위치는 1, 4분면에 있죠. 360도만큼 k번 회전하고 30도 간 거에서 60도 간 거 사이. 그러니까 30도 간 거에서 60도 간 거 사이. 여기에 있다는 거니까 1, 4분면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k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360 곱하기 k 더하기, 자 여기 120이 곱해진 게 여기 더해집니다. 150. 그 다음에 3분의 세타가 360 곱하기 k 더하기 180입니다.
360 곱하기 K야 뭐 몇 바퀴 돌았는지를 의미하는 거일 뿐이니까 저 녀석은 거기서 150도 더 간 거에서 180도 더 간 거 사이에 있다는 거니까 150도쯤이 한 여기, 180도쯤이 한 여기, 여기에 있다는 거니까 얘는 2사분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 다음에 n자리에 3k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360 곱하기 k 더하기 240을 더해야 되죠. 270 크다 3분의 세타가 360 곱하기 k 더하기 300 이게 되죠. 270도는 여기 있고요. 300도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때 얘는 4사분면을 뜻합니다. 그래서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은 3사분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누구는 몇 사분면에 가길 때 누구는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거 찾으시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푸는 법은 항상 이렇게 동일하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3번.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60분법과 그 다음에 호도법 사이를 이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죠. 선생님은 이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걸 좀 더 좋아하는데 파이자리다가 180도 대입을 해가지고 같아지면 갖는 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180을 집어넣어서 약분을 열심히 해주는 거죠. 그럼 50도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도 여기다가 180을 집어넣어서 약분해주면 30, 5 곱하기 30은 150, 이건 동그라미. 이렇게 찾는 거예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게 나는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자리다가 180을 대입을 해서 계산 결과가 똑같이 있는 것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여기는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유형 4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요것도 이제 출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제율이 높아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답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점수 주는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해보자. 이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린 거고요.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빨간색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6세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6세타랑 세타랑 같은 거네 라고 풀어버리면 틀린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일반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6세타랑 세타가 단순히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줄 거냐면 그러면 6세타가 360 곱하기 n, 그러니까 몇 바퀴 돌고 나서 세타를 더한 것과 같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세타 이항시켜주면은 5세타가 360 곱하기 n과 같겠구나. 문제에서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세타가 양변 5로 나눠주시면은 72n, 세타가 72n과 지금 여기 72도잖아요. 72도, 그쵸? 근데 지금 얘는 세타를 지금 호도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 360 좀 고칠게요. 미안합니다. 2파이, 여기도 2파이, 여기는 그러면 5분의 2파이 n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타랑 n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수거든요. 세타가 0에서부터 파이가 나오는 n을 일일이 넣어서 찾으시면 됩니다. 일일이 넣어서 n자리에다가 0 넣으면은 0 되니까 그건 아닐 거고, n자리에다가 1 넣으면 그때 세타는 5분의 2파이, n자리에다가 2 넣으면 그때 세타는 5분의 4파이, n자리에다가 3 넣으면 그때 세타는 5분의 6파인데 5분의 6파이는 파이를 넘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세타가 있을 수 있어요.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또 세타를 나타내는 게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세타야.
그 다음에 5세타를 나타내는 거. 5세타도 빨간색으로 그려볼까? 5세타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5세타가 되게 이렇게 지금 Y축에 대하여 서로 얘네 둘이서 서로 대칭이 되게 뭐 이런 모습이다, 이런 포지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이 이 각 사이에 두 동경의 위치관계 문제를 풀 때 너희들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추천하냐면 얘가 얘기하는 걸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Y축의 대칭이 되게 그릴 수 있잖아, 그치? 대칭이 뭔지 아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좀 감이 잡힐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지금 세타인데요, Y축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거든요. 여기가 똑같이. 그러면 요 빨간색 5세타, 빨간색으로 있는 5세타라는 각과 초록색으로 있는 세타라는 각을 더하면 그것이 180도 2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2분의 파이가.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우리가 일반각을 배웠기 때문에 항상 일반각으로 표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 여기 뒤에다가 더하기 2분의 뒤에다 더하기 n파이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요거를 근데 잠깐만, 선생님 여기 2분의 파이 잘못 적었죠? 2분의 파이 90도인데요. 미쳤네. 파이 여기에 2n파이 미안합니다. 절반으로 적어버렸네. 다시 180도인데 몇 바퀴 돌고 180도 이런 얘기죠. 몇 바퀴 돌고 180도. 그러면 얘가 이제 2n 더하기 1의 파이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고요. 여기 좌변 계산하면은 6세타가 2n 더하기 1의 파이이기 때문에 세타는 6분의 2n 더하기 1 파이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주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조금 실수했는데 다시 정정할게요. 여기 파이는 180도고 2n 파이가 360 곱하기 n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헷갈리지들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세타라고 하는 게 여기 있을 때 0에서 2분의 파이가 되게끔 n자리에다가 정수를 집어넣어보면 되거든요. n자리에다가 이제 0 집어넣어보면은 6분의 파이가 나오고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n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면은 6분의 3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이거는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죠. 더 n을 키워봤자 어차피 저 밖으로 삐져나갈 뿐이니까 요거 제외시키고 6분의 파이다 라고 골라주면은 2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2번. 자, 이렇게 이제 부채꼴 문제인데요. 이 부채꼴 문제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것도 뭐 거의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사실상 그래프를 관련된 유형을 내지 않았으면 거의 그냥 다 퍼주는 거예요. 이 부채꼴 문제는 또 추천하는 게 방금 전에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각을 그려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부채꼴도 그려라 라는 거예요. 그려라. 그려보면 풀립니다. 그냥 나 문제도 안 읽고 부채꼴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문제도 안 읽고 그냥 부채꼴 그릴게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그림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왜냐면 중심각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야. 문제 읽어볼까?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 그거 봐, 벌써 아니잖아. 이거 90도 넘어가는 각이죠? 90도가 넘어가는 각인데 내가 이렇게 그려버렸죠? 근데 괜찮아요. 그냥 여기다가 3분의 2파이라고 적으세요. 문제 푸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아니면.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4파이. 자, 여기가 4파이.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A, 이 부채꼴의 넓이를 B파이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자, 이제 얘가 이렇게 얘기한 요소들을 내가 그린 그림에다가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이 있잖아요. 호의 길이 L은 반지름과 중심각의 곱과 같다. L은 R 세타.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4파이는 A 곱하기 3분의 2파이. 그럼 파이파이 이렇게 약분되고 A는 6. 이렇게 A 나왔네요. 그 다음에 넓이 공식은 이제 2분의 1 RL
또 있고, 또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공식을 사용하면 돼요. 뭐 정확히는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받은 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공식들을 쓰면 되죠. 우리가 A가 6이다라고 하는 거 찾았으니까 사실상 이제 반지름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호의 길이도 알고 있고요. 중심각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얘를 쓸 수도 있고 얘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쉬운 문제니까 그래요.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를 쓰게끔 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뭘 써볼까? 2분의 1 아래를 써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또 12파이 넓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B는 12. 그래서 A랑 B를 서로 더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8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것도 이제 부채꼴 문제도 그냥 부채꼴 그림 그리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유형 7번. 자, 밑면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모선의 길이가 9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얘가 얘기한 요소들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밑면은 원인데 얘는 원뿔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3이래. 그리고 모선의 길이 여기죠. 여기가 모선이에요. 여기가 이 미끄럼틀. 그래서 모선의 길이가 9다 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건널비는 이것을 펼쳤을 때 전개도라고 하죠. 전개도. 이것의 전개도 이렇게 생긴 이 그림에 보이는 넓이를 다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 원뿔의 건널비입니다. 여기도 내가 한번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3, 여기가 9예요. 지금 그림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밑면의 둘레가 6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우죠? 초등학교 때 이 원뿔의 전개도에서 밑면의 둘레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의 길이가 6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밑면의 넓이 구할게요. 여기는 9파이가 되고, 자, 이제 여기 넓이 구합니다. 여기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RL을 써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6파이 에서 27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널비는 저거 두 개 더해서 36파이가 정답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펼쳐서 그려보시면 너네가 알고 있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 자, 요것도 넓이가 최대인 것. 자, 요것도 이제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볼게요. 이것도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부채꼴이란 멘트가 보이면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여기가 R일 건데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가 10이다라고 했습니다. 둘레의 길이.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과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더한 게 둘레예요. 그래서 둘레가 1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호의 길이는 자, 10에서 이것 빼고 이것 뺀 거죠. 10 빼기 2R. 이게 이제 호의 길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넓이가 2분의 1 RL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0-2R이죠. 이게 넓이에 대한 식인데 이것이 최대가 될 때를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전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약분약분 5, 1 해주시고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5R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R에 대한 2차식이 나왔고 이 녀석의 최대가 되는 순간에 찾아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R-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분의 25 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R이 2분의 5일 때 그때 최대 넓이 4분의 25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얘가 이제 위로 볼록이니까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반지름 찾으랬으니까 이제 2분의 5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못 알아듣는 거 있나요? 지금까지 한 것들은 다 여러분들 시험지 받았을 때 아마 첫 번째 페이지에 있을 문제들이에요. 다들 배점 낮은 채로
너희들에게 점수 주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기본 점수 채워주는 문제들이죠. 그 말은 곧 뭐냐? 당연히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점 O와 P 이것에 대해서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값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A, B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녀석이 이제 여기 길이를 R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는 이제 R분의 B죠. 여기가 B니까 그 다음에 A, B라고 안하고 X, Y라고 할게요. X, Y 그리고 여기가 이제 X좌표 X 길이가 되고 여기 Y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이제 R분의 Y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이제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이제 X분의 Y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림에서는 1, 4분면에서 그렸지만 이게 이제 2, 4분면에 있든 3, 4분면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이것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점좌표를 받았기 때문에 R을 찾아야 되는데 R은 10이죠. 피타고라스 쓰면 6, 8이니까 피타고라스 써주면은 3대 4대 5 삼각형이니까 R은 10이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8인데 요 녀석이 지금 Y가 마이너스 8 10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이제 사인 세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부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점을 좀 더 정확하게 찍어봐도 괜찮아요. 한 여기쯤에 있겠죠. 요 녀석은 이제 4, 4분면에 있는 각이고 사인과 탄젠트는 음수, 코사인은 양수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실수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은 이렇게 되고 코사인 세타는 이제 R분의 X니까 10분의 6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6분의 8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코사인만 양수가 나오고 사인과 탄젠트는 음수가 나왔죠. 이거 그냥 여기다가 다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정답이 이제 1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유형 10번 얼싸안코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네요. 이렇게 지금 양수인 기호들만 적은 거죠. 1, 4분면에서는 다 양수고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입니다. 지금 보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양수라는 건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 상황을 뜻해요.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양수이려면 1, 4분면에 있거나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음수이려면 3, 4분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코사인과 탄젠트를 곱했더니 음수라는 건 양수 곱하기 음수거나 음수 곱하기 양수라는 건데, 자, 코사인이 양수고 탄젠트가 음수인 곳은 4, 4분면이고 코사인은 음수인데 탄젠트가 양수인 곳은 3, 4분면이죠.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4분면은 3, 4분면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상했겠지만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출제가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너네가 이거 이후에 이 이후에 만족시키는 이 이후에 다른 문제가 또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풀거나 할 때 해를 찾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참고사항 중에 하나로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1번 겁나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나보고 이제 간단하게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요거,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그냥 삼각함수를 안 풀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언제든지 어느 문제든지 이게 삼각함수 문제면 아무리 쉬운 문제부터 겁나 어려운 문제까지 그 어떤 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항상 치트키처럼 여러분들이 새겨놓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꼭 암기를 해두시고,
자,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1 플러스, 자, 탄젠트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뒤에 1 플러스, 자, 이건 탄젠트의 역수니까, 이 탄젠트의 역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일 거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해주면 앞에 거는 코사인으로 통분하기에 수월하고 뒤에 거는 사인으로 통분하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이걸 내가 앞에 거 코사인으로 통분해보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되고 뒤에 거 사인으로 통분해주면 사인 세타분의, 자, 여기도 순서 그냥 똑같이 쓸게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제 통분을 해줬더니 또 우리가 여기 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때 분모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이렇게 되고, 자, 분자는 이제 얘 곱하기 얘인데 분자가, 근데 이걸 자세히 봤더니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똑같은 모습이니까 이걸 묶음처럼 생각할 수 있죠. 저걸 묶음처럼 생각하면은 앞에 놈 더하기 1, 앞에 놈 빼기 1이 곱해지는 거니까 합차공식이고 앞에 놈 제곱 빼기 뒤에 놈 제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놈 제곱은 내가 사인 앞에 있는 거 좀 더 좋아해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1이다가 생기는데, 저거 전개해보면 사인, 얘네가 알고 있는 그 완전 제곱식대로 전개하면 됩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거 두 개가 1인데 요 1이 뒤에 있는 1과 지워지죠. 이렇게. 그냥 다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약분해주면 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세타가 이것일 때, 자, 이 삼각함수에서 삼각함수의 값, 그러니까 삼각비의 값은 이 사인 또는 코사인 또는 탄젠트 이 셋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 방법은 지금 코사인 세타가 17분의 8이다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 그리고 여기가 17이고 여기가 8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라고 하는 이 직각삼각형을 그리세요. 이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직각삼각형이 물론 문제에서 준 세팅이랑은 맞지 않아요. 문제 준 세팅은 세타가 3, 4분면에 있는 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엄청 큰 각일 거거든. 무려 180도를 넘어가는 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직각삼각형을 그린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세타를 무조건 예각에다가 두고 저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세요.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주고 피타고라스를 사용을 해서 여기가 15라는 걸 찾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을 보고 내가 사인 세타는 17분의 15고 탄젠트 세타는 8분의 15다라고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찾을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부호야, 부호. 알겠죠? 3, 4분면에 있는 각이기 때문에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야. 보시다시피 코사인은 음수로 받았죠. 애초에 코사인은 음수로 받았지만 사인을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줘야 됩니다. 반드시.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인의 역수와 탄젠트의 역수를 서로 더해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분의 17과 15분의 8을 더해라. 15분의 8을 더해라 이거니까 마이너스 15분의 9가 되고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정답 2번이죠. 자, 이렇게 지금 보다시피 이 삼각비의 값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를 받으면 저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나머지 두 값도 자동으로 알게 된다.
알겠죠? 피타고라스 한 번만 쓰면 자동으로 알게 된다. 세타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세타를 무조건 예각에 둬라. 알겠지?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 값을 찾고 그 다음에 세타의 정확한 위치에 따른 부호만 우리가 조심해주면 된다. 알겠죠?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얘들아.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3번 문제 볼게요. 자,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이제 2분의 루트 2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생각해봐라. 앞에 있는 이 힌트 있잖아. 앞에 있는 요 힌트. 앞에 있는 이 힌트로 우리가 사인의 값이랑 코사인의 값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미지수가 두 개인데 따지고 보면은 근데 식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이 뭔지 코사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겠지. 식을 변형하라는 문제겠죠? 그죠? 일단은 여기다가 바로 대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전개할게요. 얘를 전개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생기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생기고 더하기 1 생깁니다. 좀 이제 전개하고 순서를 좀 바꿔서 적었는데 자 이렇게 적혔을 때 불변의 법칙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1이에요. 근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찾아야겠네. 이것만 찾으면 끝나네. 그죠? 이거 어디서 찾아? 여기 찾죠. 여기서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그러면 좌변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이다가 되고 이것도 불변이야.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또 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항상 1이다.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면 2분의 1 나눠주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그걸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16분의 1이 되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16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16분의 33. 항상 불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어떤 삼각함수 문제 풀더라도. 그 다음에 619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일 때, 자, 그럼 요거. 아니네.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일 때 여기까지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꼴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근각일수의 관계를 항상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이니까 저 두 개를 더한 것과 저 두 개를 곱한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저 두 개를 더해보면 사인 세타가 부호가 다르니까 지워집니다. 그래서 2 코사인 세타가 되고 2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하는 힌트를 얻어줄 수가 있고요. 좀 이따가 쓸 것 같으니까 킵해놓고, 자, 곱갑니다. 곱은 이 두 개의 근을 곱하는 건데 합차 공식이 생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앞에 놓은 제곱 마이너스 뒤에 놓은 제곱이 생기고 근각일수의 관계에 의하면 2분의 a다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가지고 집어넣어도 어차피 사인 세타가 뭔지 모르니까 a를 못 구할 것 같죠? 근데 아까 내가 방금 전 페이지에서도 적어주고 온 게 뭐였어? 항상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둬. 여기에서 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이항을 시키면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집어넣으면 좌변이 뭐가 되냐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은 2분의 a다가 되면서 이제 코사인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면 풀 수 있게 됩니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제 16분의 1로 들어가니까 2랑 약분돼서 8분의 1 마이너스 1, 8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고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8분의 7 되나?
는 2분의 a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7이다. 이렇게 5번 이렇게 되고요. 끝났네?